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중국의 어떤 자동차 그리고 부품 쪽으로도 눈을 돌려봤었는데 오늘 같은 기업은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좀 어색한 기업, 좀 네. 친숙하지 않은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객 운송까지 동반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인지 먼저 설명 들어보고요. 그 투자 매력도 찾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오늘은 세계 버스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우통객차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통객차는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낯선 기업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을 여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중국 여행하실 때 이용하셨던 버스, 대부분 이 회사의 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통객차는 중국 내 관광과 또 통학 등에 사용되는 중대형 버스 분야에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뿐 아니라 세계 시장 점유율 자리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통객차는 이 다른 경쟁사에 비해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이 신에너지 버스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현재 중국 정부가 이 심각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에너지 버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이 시내 모든 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통객차가 이런 중국 정부의 신에너지차 육성의 최고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계 1위 버스 제조기업 우통객차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상용차 전문 기업인 이제 우통객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좀 글쎄요 버스 한 대 가격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예측이 안 되는데요. 예측 못하시겠죠. 생각보다 여러분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관광버스라든지 아니면 뭐 시내버스 한 대 가격에 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일반 승용차 한 대 파는 것보다 이 버스 한 대 파는 게 그만큼 더 매출이 높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투자증권 이정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자동차 가운데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버스만 집중적으로 좀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회사를 가져오셨습니다. 우통객차 저는 조금 많이 어색하게 좀 친숙하지 않은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기업인지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일반적으로는 버스 전문 회사를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색하실 겁니다. 저도 사실 좀 그 생소한 기업이었는데요. 어쨌든 후광통을 통해서 상해 A주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중국 최대이자 세계 최대의 버스 제조업체인 우통객차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저우 위퉁버스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버스 생산까지 박차를 가면서 중국의 전기버스마저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상해 A주 시장에서 100주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드는 600066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현재 가격 24.99위안, 시가총액은 369위안으로 또 퍼는 15.56배, 그리 높지 않은 수준에 있습니다. 거래량은 하루 평균 1,464만 주로 아주 굉장히 뛰어난 유동성을 나타내면서 현재 지금 원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버스를 이제 제조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다른 이제 나라에도 부품을 납품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떻게 좀 역사가 흘러져 왔는지 궁금해요. 우통객차 같은 경우는 1993년도에 중국에서 이제 설립이 됐는데요. 97년에는 그 중국 상용차 업계 그 업체 중에서는 최초로 상해 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중국의 중대형 버스 시장에서 약 29%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이제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세계 시장에서도 점유율 12%로 마찬가지로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출 비중이 매년 약 16%씩 증가하면서 세계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쿠바와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같은 곳에서 자체 브랜드 버스를 수출하고 있고요. 예, 또 유럽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 노르웨이, 이스라엘, 마케도니아 그리고 2012년도에는 미국까지 진출하면서 글로벌 버스 산업의 주류 업체로 지금 성장이 돼 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이제 버스 및 관련 부품 제조, 판매가 주고요. 자동차 수리 및 여객 운송 등의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교통, 통학, 여행과 같은 분야에서의 중대형 버스가 아무래도 사업의 주를 이루고 있고 또 신에너지 버스 시장에서도 거의 중국에서 35% 정도의
점유율로 이제 압도적인 선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세계 시장 점유율 12%나 된다는 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승용차 만드는 기업이 상용차도 만들고 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상용차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은 좀 상당히 좀 낯선데, 자, 그동안 이제 최근에 어떤 수익률 추이는 좀 어땠는지 주가 수익률도 좀 체크를 해주시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강세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느껴지는데요. 3년 동안에는 60.55%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네. 뭐 지난 한 해 동안에는 43.54%, 그리고 최근 이제 6개월은 29.08%, 그 마지막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에는 5.3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실적은 어떤가요? 최근에는 이제 그 발표된 3분기 실적을 봤더니 뭐 매번 업계에서는 가장 최고의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9,357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7% 증가를 했고요. 당기순이익이 7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68%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호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 상반기에 발표된 그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그 전기버스 보조금 정책, 그리고 세제 혜택 등으로 인한 그 전기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했고요. 또 뭐 앞으로도 이 증가세 지속으로 인한 그 이제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전기버스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지금의 어떤 이 현재 우통객차의 지금까지의 상황보다 앞으로 좀 미래 가치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투자 포인트가 더 있다고 보여진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전기버스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인데요. 그 중국 정부가 이제 중국에 뒤처진 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내수 성장, 그리고 가장 크게 환경 오염을 생각했을 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보급에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 말에 대기 오염 개선을 목표로 달성을 위해서 중국의 40개 주요 도시에다가 그 모든 시내버스를 이런 전기버스로 교체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한 2014년과 15년에 두 해에 걸쳐서 총 17만 대의 전기버스를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혹시 우리나라 버스의 연료는 대체로 못 쓰는지 혹시 잘 모르시죠, 보통? 우리나라 버스 글쎄 디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CNG라고 압축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휘발유나 디젤에서 그 환경 오염을 생각했을 때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이런 천연가스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그 발표한 데다가 이제 그 모든 그 버스 업체들이 국영기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뛰어넘어서 전기버스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이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통객차의 그 버스 점유율이 1위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으로 인한 그 수혜를 우통객차가 가장 많이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순히 판매량에 따른 매출 증가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 이익률 개선 또한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의 일반 버스의 그 중국에서의 판매 단가는 36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네. 이런 하이브리드 전기버스는 약 80만 위안, 그리고 순수 전기버스는 약 120만 위안 이상이기 때문에 그 한 대를 팔아도 2배에서 4배 정도의 가까운 매출 증가, 그리고 이익률 개선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통객차가 최근 버스 부품 제조 회사를 인수하는 데 이어서 전기 자동차 관련 부품 회사도 인수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발전해 나갈 때 닥치는 대로 인수하는 그런 좀 특징이 있는데, 지금 우통객차도 지금 그러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뭐 일반 버스나 전기버스에 대한 그런 생산 단가 하락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좀 투자를 포인트를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우통객차가 세계 제1의 업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판매 단가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그런 뭐 품질의 볼보나 다임러 같은 그런 버스보다는 거의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세계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건데, 이미 중남미 시장에서는 우통객차가 버스 시장을 이미 장악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뭐 비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계속 뻗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전기버스의 생산이 본격화될 경우에 이미 확보한 국가들을 토대로 그런 전기버스 시장까지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까지 뭐 판매망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부분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영업을 하는 데는 더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 최근에 또 되겠네요. 전 세계적으로 이 환경 오염에 대한 어떤 수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면서도 전기 버스에 대한 어떤 교체 수요가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해 주신 걸 보면은 투자 포인트는 굉장히 좀 강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외국계 기관들 의견 어떤지 이를 바탕으로 장기 전략 세우면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지금 현재 시장에 총 18개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전부 매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예, 최근에 나온 목표가를 봤더니 에센스 증권이 33위안, 평안증권이 36위안, 또 그리고 중국 국제캐피탈이 35위안이었습니다.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약간 중국이나 이런 아시아 쪽 이제 외국계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요. 가장 낮은 목표가는 국태군안의 24위안이었지만은 이건 지난해에 나온 목표가였고요. 2015년 이후에 나온 가장 최근 목표가들을 평균적으로 봤더니 31.58위안의 목표가가 나왔습니다. 현재가 대비해서 거의 26.41%의 잠재 수익률을 기대해 보셔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최근에 나온 거 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한 27위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가 대비해서 한 6, 7% 정도는 더 최소한 수익률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렸지만은 장기 동안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3년 동안에 85% 정도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강세였는데요. 이런 장기적인 주가 강세의 반작용 때문이지 어쨌든 지난 한 해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올해 들어와서는 다시 한번 강한 상승 추세를 나타내면서 신고가를 최근에 갱신했습니다. 보통 신고가 갱신하면 아무래도 좀 차익 매물도 나오고 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2015년 이후로 거의 수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조금 부진했었던 이유는 전기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평가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이제 2015년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교체 작업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로 인한 실적 증거와 함께 주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전기 자동차도 관심이 많죠. 테슬라 모터스라고 미국의 기업도 지금 중국에서 아주 열풍인데, 네. 이제는 중국의 전기 버스도 이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어떤 환경 규제,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또 세계적인 전기차 어떤 발전 추세와 맞물려서 상용차에 대한 전기차 적용으로, 더욱더 좀 미래 가치가 좀 예상되는 그런 오늘 우통객차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전기버스의 본격적인 어떤 모멘텀을 기대해 보면서 올해 어떤 수직 상승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재원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여기서 이제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이제 국내로 눈을 돌려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